사과 식초에 특정한 이것을 섞어 바르면 칙칙한 잡티가 흐려지고 얼굴빛이 맑아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사과 식초는 그저 요리에 쓰거나 혈당 관리를 위해 마시는 건강식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사과 식초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피로를 풀어주며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훌륭한 효능이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뺨에 늘어나는 칙칙한 검버섯과 기미 때문에 속상하신 적 많으시죠? 피부과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레이저 시술을 받아도 금세 다시 올라와서 포기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노화가 진행된 피부에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던 피부도 나이가 들면서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어 거뭇거뭇하게 변하기 쉽습니다. 과거 미용실에서 집에서 점을 빼는 비법으로 30년 넘게 전해져온 아주 위험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건강 전문가로서 집에서 함부로 점을 빼는 것은 흉터와 피부 화상을 유발할 수 있어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확실히 경고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핵심 재료인 사과 식초를 점이 아니라 검버섯과 잡티에 안전하게 희석해서 사용하면 피부 상처 없이 색소를 서서히 옅어지게 만드는 천연 지우개 역할을 합니다.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주방에 있는 사과 식초의 놀라운 치유 효능과 부작용 없이 얼굴빛을 맑게 만드는 안전한 황금 비율을 오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만 꾸준히 따라하시면 집에서도 충분히 맑고 깨끗한 피부를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미용실 점 빼기 비법을 언급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집에서 식초로 함부로 점을 빼는 것은 피부 화상과 깊은 흉터를 유발할 수 있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전해져 온 이 레시피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레시피를 점이 아니라 검버섯과 칙칙한 잡티에 올바르게 희석해서 사용하면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고도 안전하게 색소를 옅어지게 만드는 기적의 천연 지우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싼 시술 없이도 집에서 안전하게 맑은 얼굴빛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거울을 볼 때마다 뺨에 늘어난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시고 저와 함께 안전하고 돈 안 드는 방법으로 이 잡티들을 지워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1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더 좋은 건강 비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칙칙한 검버섯과 기미를 옅게 만들어줄 기적의 천연지우개 레시피 준비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맑고 투명한 피부를 되찾으려면 백화점에서 파는 수십만원짜리 비싼 화장품을 사거나 피부과에 가서 값비싼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60대, 70대가 되면 우리의 피부는 한없이 얇아지고 수분을 잃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를 입고 예민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피부는 자연에서 온 천연 성분으로 부드럽게 달래줄 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본연의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얼굴빛을 맑게 만들기 위해 사용할 재료는 특별하거나 구하기 힘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가족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 드시는 주방 찬장 안에 이미 모두 준비되어 있는 아주 친숙하고 저렴한 3가지 식재료입니다. 첫 번째 핵심 재료는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동네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사과 식초면 충분합니다. 사과 식초에는 낡고 칙칙한 색소를 부드럽게 녹여내는 천연 성분이 풍부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재료는 하얀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사과 식초가 가진 강한 산성을 알맞게 덜어주어 피부를 편안하게 감싸주는 진정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세 번째 재료는 바로 깨끗하게 정수된 맑은 물입니다. 나이가 들어 얇아진 피부에 식초를 원액 그대로 바르면 피부가 심하게 붉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맑은 물로 희석하여 안전한 농도로 맞추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피부를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재생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도구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끝이 뾰족한 나무 이쑤시개입니다. 뭉툭한 면봉이나 굵은 손가락으로 대충 바르면 주변의 건강하고 연약한 피부까지 불필요한 산성 자극을 받아 붉게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오직 색소가 짙게 침착된 좁은 그 자리에만 아주 정교하게 점을 찍듯이 콕콕 발라야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색소만 걷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우리 집 주방에 사과 식초가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고 오늘 저녁 당장 맑은 젊은 시절의 얼굴빛을 되찾기 위해 행동할 준비가 완벽히 되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네 라고 굳게
적어주세요. 이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아름다운 다짐이자 저와 함께 건강하고 밝은 피부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작지만 적극적인 실천이 10년 더 젊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한 이 3가지 평범한 재료들이 도대체 어떤 놀라운 과학적 원리로 우리 얼굴에 지독한 검버섯을 지워내는지 그 치유의 과정을 아주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대, 30대의 젊은 시절을 보낼 때는 피부의 재생 주기가 아주 빠르고 건강하게 돌아갑니다. 뜨거운 여름날 밭일을 하시거나 야외 활동을 하느라 강한 햇빛을 많이 받아 피부가 검게 그을려도 며칠 푹 자고 일어나며 영양을 섭취하면 금세 원래의 뽀얀 피부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60대, 70대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피부의 시간이 흐르는 속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깊은 곳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막처럼 생겨난 검은 멜라닌 색소들이 제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 겉면에 딱딱하게 뭉쳐서 마치 오래된 바위처럼 굳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그토록 지우고 싶어하며 한숨을 쉬게 만드는 칙칙한 검버섯과 기미의 진짜 정체입니다. 보통의 피부과에서는 이 굳어버린 낡은 색소를 단번에 없애기 위해 매우 강한 에너지를 가진 레이저 빛으로 피부 겉면을 억지로 태우고 깎아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젊고 튼튼한 피부에는 빠른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 수분이 마르고 이미 종이장처럼 한없이 얇아진 어르신들의 피부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엄청난 무리가 가는 위험한 방식입니다. 억지로 강한 자극을 받은 피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 더 많은 멜라닌을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에 잡티가 이전보다 훨씬 더 진하고 넓게 올라오는 절망적인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부를 억지로 깎아내는 폭력적인 방식 대신 자연이 선물한 부드러운 치유의 힘을 빌려야만 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핵심 재료인 사과식초가 놀라운 마법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사과식초가 오랜 시간 자연적으로 발효되는 숙성 과정에서 알파하이드록시산이라는 아주 귀하고 훌륭한 천연물질이 풍부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산성 성분은 딱딱하게 뭉쳐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는 검버섯 세포들 사이에 단단한 연결고리를 아주 서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녹여주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억지로 잡아뜯어서 피가 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낡고 병든 색소가 스스로 피부에서 조용히 떨어져 나가도록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달래고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연에서 온 훌륭한 천연 산성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얇고 연약해진 노년의 피부에 직접 닿으면 과도한 자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맑고 깨끗한 물로 식초의 농도를 연하게 희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때 하얀 밀가루가 완벽한 구원투수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밀가루는 주변의 수분을 꽉 끌어안는 훌륭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사과 식초가 가진 날카로운 자극을 마치 부드러운 이불처럼 감싸서 안전하게 중화시켜줍니다. 더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은 뽀얀 밀가루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B군과 다양한 필수 미네랄 성분들의 역할에 있습니다. 희석된 사과 식초가 낡은 멜라닌 색소를 조용히 밀어내고 탈락시키고 나면 그 빈자리에는 새롭고 맑은 아기 피부가 차오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밀가루가 품고 있던 착한 영양분들이 이 여린 새 피부가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훌륭한 천연 영양제 역할을 듬뿍 해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과식초는 낡은 찌꺼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맑은 물은 자극을 줄여주며 밀가루는 텅 빈 곳에 건강한 영양을 가득 채워주는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삼박자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아름아름 비밀스럽게 전해져 내려온 천연 치유 비방의 진짜 뼈대이자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 몸이 가진 자연의 순리대로 맑고 투명한 얼굴빛을 서서히 되찾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치유의 완벽한 삼박자 원리를 모두 이해하셨으니 지금부터는 내 피부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칙칙한 검버섯과 기미만 쏙쏙 골라내어 옅게 만들어주는 기적의 천연지우개, 반죽을 만드는 정확한 방법과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와 비율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부작용 없이 깨끗하고 맑은 얼굴빛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언제나 정확한 원칙이 필요한 법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독한 사과 식초의 강한 산성 기운을 순하게 달래주는 희석 과정입니다. 작고 깨끗한 그릇을 하나 준비하시고 사과 식초 한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덜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깨끗하게 정수된 맑은 물 한 숟가락을 똑같은 양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사과 식초와 물의 비율을 정확히 1대1로 맞추는 것입니다. 앞서 거듭 강조했듯이 60대와 70대 어르신들의 피부는 세월이 흐르며 아주 얇고 연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식초를 원액 그대로 피부에 올리는 것은 끔찍한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맑은 물을 섞어 산성 농도를 절반으로 뚝 떨어뜨려주는 과정이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보호하는 첫 번째 생명줄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식초를 맑은 물과 섞어 안전하게 희석하셨다면 이제 또 다른 깨끗한 빈 그릇을 준비하시고 뽀얗고 하얀 밀가루 한 숟가락을 소복하게 담아줍니다. 그리고 앞서 물과 섞어둔 희석된 사과 식초를 밀가루 위에 부어주실 차례입니다. 이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만들어둔 식초물을 한 번에 확 다 부어버리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마음을 먹지 마시고 아주 조금씩 단 몇 방울씩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숟가락이나 나무 이쑤시개로 부드럽게 살살 저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 천연비법의 성공과 실패를 완벽하게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반죽에 끈적이는 정도, 즉 농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일입니다. 만약 반죽이 물처럼 너무 묽어버리면 얼굴에 점을 찍듯이 발랐을 때 아래로 주르륵 눈물처럼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잡티가 없는 주변에 멀쩡하고 건강한 피부까지 산성 성분이 무자비하게 번져서 피부가 심하게 붉어지고 따가워지는 무서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반죽이 빵반죽이나 수제비처럼 너무 뻑뻑하고 되직하면 사과 식초의 좋은 미백 성분들이 피부 겉면에 겉돌기만 할 뿐 딱딱하게 굳어있는 멜라닌 색소 안으로 제대로 깊이 스며들지 못해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황금 비율의 물기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정답은 바로 우리가 평소에 간식으로 즐겨 먹는 아주 부드러운 떠먹는 요거트 정도의 질감입니다. 숟가락으로 살짝 떠보았을 때 뚝뚝 딱딱하게 끊어지지 않고 크림처럼 아주 부드럽고 매끄럽게 흘러내리면서도 피부에 올렸을 때 사방으로 흐르지 않고 어느 정도 자신의 둥근 형태를 얌전하게 유지하는 딱 그 정도의 찰기가 완벽한 상태입니다. 만약 반죽을 저으시다가 실수로 식초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생각보다 묽어졌다 하더라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마른 밀가루를 아주 조금 더 솔솔 뿌려서 부드러운 농도를 다시 천천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완벽한 농도를 맞추는 것이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기미와 검버섯을 지우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고 고운 피부가 다치지 않도록 이 물기의 기준을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다 보시고 나중에 부엌에서 잊어버리시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요거트라고 세 글자를 소리내어 읽으면서 꼭 적어주세요. 이렇게 직접 손으로 글자를 적어두시고 눈으로 확인하시면 나중에 집에서 혼자 천연 반죽을 만드실 때 이 부드러운 질감이 선명하게 떠올라서 절대 실수하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건강한 피부를 지키기 위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요거트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황금 비율의 천연 지우개 반죽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이제 드디어 거울을 보며 얼굴에 직접 발라볼 차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따뜻한 미온수와 자극이 적은 순한 세안제로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내어 하루 종일 피부 겉면에 쌓인 먼지와 노폐물을 지우고 모공을 편안하게 열어주셔야 합니다. 세안 후에는 물기를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닦아낸 뽀송뽀송한 맨얼굴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앞서 준비해둔 끝이 뾰족한 나무 이쑤시개를 조심스럽게 들어주세요. 이 이쑤시개 끝부분에 우리가 정성껏 만든 밀가루 식초 반죽을 아주 조금만 살짝 묻혀줍니다. 그리고 거울을 아주 가까이 당겨보시고 얼굴 양뺨에 짙게 자리 잡은 검버섯이나 칙칙한 기미, 그 표면 위에만 정교하고 세밀하게 콕 찍어서 올려주셔야 합니다. 마치 작은 점을 하나 찍듯이 오직 색소가 침착된 그 좁은 자리에만 살포시 얹어두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절대 손가락을 이용해
넓은 부위에 푹푹 펴바르거나 피부에 강하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잡티가 없는 건강한 피부까지 산성 성분이 닿으면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손상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쑤시개로 콕콕 점을 찍는다는 느낌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죽을 정확한 위치에 조심스럽게 올리셨다면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자 가장 중요한 안전의 시간입니다. 시계를 보시고 반죽을 얼굴에 올린 순간부터 정확히 5분에서 최대 10분까지만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과거 동네 미용실에서 떠돌던 위험한 소문처럼 반죽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마를 때까지 밤새 얼굴에 방치하거나 피부에 억지로 상처를 내어 화상을 입고 딱지가 생기도록 두는 것은 우리의 소중하고 얇은 피부를 완전히 망치는 끔찍한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피부를 억지로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낡은 세포를 부드럽게 달래어 스스로 떨어지게 만드는 치유의 과정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피부에 반죽을 올려두고 시간이 1분, 2분 조금씩 지나면 피부 위에서 마치 작은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살짝 따끔거리거나 간질간질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과 식초의 훌륭한 천연산성 성분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멜라닌 색소 사이사이로 깊숙하게 스며들어 낡고 병든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내고 있다는 아주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치유의 신호이니 너무 놀라거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밀가루가 피부를 든든하고 안전하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피부 속에서는 건강한 재생의 과정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건강 전문가로서 아주 엄격하고 단호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피부가 심하게 화끈거리거나 불타는 듯한 강한 통증이 찌르듯이 느껴지신다면 10분이라는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피부의 두께가 다르고 예민한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다 괜찮다고 해서 나에게도 무조건 무해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내 피부가 나에게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무리가 간다 싶으면 즉시 멈추고 씻어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건강관리법입니다. 안전하게 5분에서 10분의 치유 시간이 무사히 흘렀다면 이제 화장실로 가셔서 따뜻한 미온수로 얼굴을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헹구어 내실 차례입니다. 이때 피부에 굳어있는 밀가루 반죽을 빨리 떼어내겠다고 손톱으로 억지로 긁어내거나 거친 타월로 벅벅 문지르시면 절대 안됩니다. 따뜻한 물을 얼굴에 여러 번 부드럽게 끼얹어서 살짝 굳은 반죽이 수분을 머금고 물에 자연스럽게 스르르 녹아서 떨어질 때까지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갓 태어난 아기 피부를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살살 씻어내셔야 안에서 재생을 준비하는 새로운 맑은 피부가 다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세안을 완벽히 마치고 다시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토록 칙칙하고 어두웠던 색소가 덮인 자리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그 주변의 피부 전체가 맑고 환하게 차오른 것을 직접 눈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리한 자극 없이 올바른 방법과 정확한 시간, 그리고 자연의 재료가 조화롭게 만나면 이렇게 집에서도 맑고 투명한 젊은 시절의 피부를 되찾는 경이로운 변화를 안전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맑은 얼굴빛을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아무리 자연에서 온 훌륭한 천연 재료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원칙 없이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건강 전문가로서 아주 엄격하게 당부드리는 2가지 안전수칙을 반드시 생명처럼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반죽을 잡티가 없는 건강하고 맑은 피부에까지 넓게 펴바르시면 안됩니다. 희석된 사과식초의 산성 성분은 낡은 멜라닌 색소를 녹이는 데는 아주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지만 멀쩡하고 얇은 피부에 넓게 닿으면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심한 자극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직 색소가 짙게 침착된 좁은 그 자리에만 이쑤시개 끝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살짝 찍어 바르셔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2번째로 눈가 주변이나 귀 옆쪽 그리고 턱선 아래처럼 거울로 혼자서 정확히 확인하기 힘든 사각지대에 있는 검버섯은 절대 혼자서 고개를 돌려가며 무리하게 바르지 마십시오. 특히 눈 근처에 바르다가 실수로 식초 반죽이 눈에 들어가면 시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혼자서 거울을 보고
바르기 어려운 부위는 반드시 남편이나 아내 또는 곁에 있는 자녀분들에게 부탁해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점을 찍듯이 발라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족의 따뜻한 도움을 받는 것이 끔찍한 부작용을 막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안전수칙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바쁘다는 이유로 이 중요한 경고를 대충 넘기고 무리하게 따라하다가 피부가 심하게 상하는 어르신들이 단 한 분도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필수적인 안전 경고가 영상에 가장 눈에 띄는 상단에 올라가서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주의라고 두 글자를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남겨주신 주의라는 짧은 댓글 하나가 다른 어르신들의 소중한 얼굴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켜주는 훌륭한 생명줄이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안전하고 지혜롭게 젊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선한 행동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안전수칙까지 모두 완벽하게 이해하셨으니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 주기와 관리 비법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의 치유력은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단번에 눈앞에 나타나는 마법이 결코 아닙니다. 비싼 레이저 시술처럼 피부를 강제로 태우거나 깎아내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스스로 독소를 배출하고 새살을 채워 넣을 재생의 시간을 충분히 그리고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얼굴 전체에 본격적으로 바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은 바로 패치 테스트입니다. 귀 뒷부분이나 턱 아래쪽처럼 잘 보이지 않는 연약한 피부 부위에 우리가 만든 반죽을 아주 조금만 먼저 발라보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 보십시오. 만약 피부가 심하게 뒤집어지거나 도저히 견디기 힘들 정도로 따갑고 붉게 달아오르지 않는다면 그때 비로소 얼굴의 잡티 부위에 안심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처사입니다. 사용 주기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 안전합니다. 매일매일 욕심을 내어 바르면 오히려 피부의 자연스러운 방어 장벽이 약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2-3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피부가 스스로를 회복하며 쉴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천연 비법을 실천하시는 동안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철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 시간 동안 자외선 차단제를 평소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바르는 것입니다. 사과 식초의 성분이 낡은 멜라닌 색소와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걷어내고 나면 그 자리에는 아주 여리고 맑은 아기 같은 새 피부가 조심스럽게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강한 자외선을 직접 받게 되면 오히려 잡티가 이전보다 더 진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물론이고 실내에서도 햇빛이 은은하게 들어온다면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 발라 소중하고 귀한 새 피부를 정성껏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자연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뤄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맑고 투명한 얼굴빛을 되찾는 과정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꾸준하고 성실하게 실천하신다면 몇 달 뒤 거울 속에서 훨씬 환하고 젊어진 여러분의 모습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30년 전통의 소박한 비법이 여러분의 맑은 피부와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는데 정말 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에 비싼 화장품이나 화려한 레이저 시술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내 몸을 스스로 아끼고 정성껏 보살피고자 하는 따뜻하고 고운 마음가짐입니다. 얼굴에 내려앉은 세월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가는 과정은 단순히 겉모습을 가꾸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온전히 내어주고 정성을 들이는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자연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지만 결국 모든 것을 조화롭게 이뤄냅니다. 오늘 제가 당부드린 인내심과 안전수칙들을 잘 지키신다면 머지않아 거울 속 여러분의 모습은 반드시 예전 젊은 시절처럼 다시 환하고 맑게 빛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아름다운 자연 치유의 여정을 완수하고 건강한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창에 행운과 치유를 상징하는 숫자치를 꾹 눌러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이 짧은 댓글 한 줄은 스스로를 변화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이자 기적을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더 가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평안하십시오.